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진건지구에 있는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85세대의 대단지이고요. 정남향으로 배치를 한 동들이 가장 많은 단지입니다. 그래서 신도시에서 귀한 정남향의 세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한 동간고리가 아주 넓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은 굉장히 넓은 압도적인 넓은 동간거리 덕분에 여유롭고 쾌적한 단지 분위기 역시 잘 나오고 있는 단지이고요. 또 전용 8.2와 8.4 타입이 있는데 방을 4개로도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2116동 옆에 있는 보행자 통로로 나가시게 되면은 지하철 직결단지인 아이비 플레이스하고 횡단보도로만 건너면 바로 연결이 되는 또 위치이기도 하지요. 이 반도 유보라 북쪽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개발이 될 호재 또한 있습니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풍부한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에서 인사를 드렸고요. 자, 이번 주도 부동산 시장 동향과 또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 다산 신도시의 매매거래 소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약과 또 잔금과 집 안내를 해드리면서 바쁜 날의 연속이었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된 소식, 또 실거래가가 올라온 소식, 제가 부동산 동향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에 곧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센 반등이 시작된 지 14주째입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계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특히 마용성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강남권을 사기에는 조금 자금 여력이 안 되고, 노도강은 또 서울 비핵심지라 성에 차지 않고, 마용성은 그런 곳입니다. 강남권 못지않은 시세를 자랑하는 일부 한강변의 고가 아파트도 있지만, 이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다음으로 입지가 좋은 곳이라는 인식을 자리를 잡은 게 2010년 정도부터였죠. 마용성과 대등한 경쟁력을 갖춘 서울의 좌측으로는 강동과 광진, 그리고 동작과 영등포 일부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이든 송파든 그 옛날 논떼기, 밭떼기, 시골이 아닌 곳이 서울의 4대문 안을 제외하면 어디 있겠냐마는 여의도와 가까운 마포를 제외하면 용산과 성동은 격세지감입니다. 1970년대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된 지 한참 후에까지도 사실 소외되었던 지역이었으니까요. 특히 성동은 언덕배기 달동네였던 옥수동, 금호동, 또 뚝섬 경마장과 가죽공장 천지였던 성수동, 곱창 등 서민들의 맛집이 많았던 왕십리와 행당동 등 낙후는 되었지만 사람 냄새 폴폴 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지금은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그야말로 천지개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혹 서울에서도 최고의 핫플레이스로 변모한 성수동 카페거리를 가보면 가끔 옛날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곳이 마용성의 중에 한 곳으로 불리면서 본격적으로 뜨기 전인 2000년대 초반 지리적으로 참 좋은 위치라고 저도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수대교나 동호대교만 지나면 바로 압구정동, 청담동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대상승장의 초기인 2015년도 전후에 성수동 일대의 아파트 단지들을 자주자주 임장을 다니면서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추천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누군가는 그랬어요. 옥수동의 금호동에 이런 쪽이 언덕배기 아파트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거를 누가 하냐고, 부동산 초짜냐고. 언덕에 있는 단지는 무조건 걸으라라는 그런 부동산의 격언이 있을 정도니까요. 근데 옥수나 금호가 평지였다면 과연 그 가격이었을까요? 옥수동은 1994년에 방영이 됐음에도 그래도 아직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서울의 달의 배경이기도 했죠. 서울의 대표적인 달동네였고 또 2000년대 들어서야 대대적인 재개발이 들어갔죠. 옥수 12구역을 재개발한 레미안 옥수 리버젠 국평의 경우 4억 원대의 입주권을 차지하고라도 2014년도에는 6억 원대였습니다. 2014년
8억 원대로 치고 가면서 대단하다는 말도 나왔었죠. 그리고 부동산 상승장에 진입했었던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만 해도 10억 원 이하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론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2022년 20억을 넘겼다가 다른 단지들처럼 단기 하락을 한 후에 최근에는 19억 원 정도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부동산은 그런 겁니다. 지난 10년간 약 3배가 뛰었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엔비디아가 오른 것에 비하면 에게라고 할 수준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익이나 주식에다가 5억 원 이상 혹은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게다가 레버리지 활용을 한다면 부동산만큼 폭발적인 자산 증가를 해줄 분야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자, 서울 아파트는 마용성의 상승세와 더불어 노도 강도 매수세가 붙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7주째 상승이니 말할 것도 없죠. 자, 본격적인 탈서울이 가시화되는 이유입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인구 유출은 전년 대비 늘어나고 대신 인천과 경기도는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 영향이 없지 않겠죠. 인천 아파트 매매가는 9주째 상승 중이고 또 경기도는 6월에 들어서면서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경기도의 하반기 상승 탄력은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많으니 옥석 고르기도 함께 진행이 되겠죠. 이른바 개별화 장세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과는 다른 시장입니다. 지방은 당분간 힘들 예정입니다. 아마도 꽤 오랜 시간 침체일 가능성이 높죠. 가능하다면 인서울, 그게 아니려면 경기도 핵심지 쪽으로 앞으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극히 간단하게라도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산 신도시 아파트 6월 29일자 KB 시세는 2개 단지에서 상승이 보이고요. 그리고 골든뷰에서는 약간의 하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KB 시세는 한 주나 2주 정도 좀 늦게 반영이 되는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자, 최근에 실거래가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편한상 자이에서 이게 지난 바로 어저께였죠. 일요일에 확인된 내용입니다. 24평에서 7억 4,500의 거래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는 현재 이편한 세상 자이의 24평에는 7억 1,004층 물건들도 한 2개가 있고 7억 2천, 7억 3천 물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511동 물건이었고요. 그 11동은 주 출입구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이 24평형이 왕수천 조망이 쫙 펼쳐지는 그런 조망을 갖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고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본인의 상황에 예산에 맞는 물건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한양수자인이라든지 힐스테이트의 거래에서도 보면 알듯이 조망을 중요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니즈에 맞게 물건을 좀 고르시는 분들 또한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조금 높은 금액의 물건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 자, 그리고 몇 주 전부터 말씀드렸던 이편한상 자이나 롯데캐슬의 7억 중반, 8억 중반의 물건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4평의 A타입과 B타입이 각각 8억 중반대에 거래가 됐고요. 특히 이 B타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남서향 조망이 나오는 B타입은 타워형이라 이제 거실은 남서향, 작은 방 창문은 남동향 이렇게 이제 꺾여서 구조가 나오는데요. 또 영구 조망이 나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망이 나오는 물건들은 좀 더 그 같은 시기에 좀 더 경쟁력을 가지면서 거래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죠. 네, 이편한 세상 다산에 8억 초반대 물건들 거래 소식 있습니다. 특히 8억에 나와 있던 물건은 중층이었고요. 새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새가 한 4억대 초반대 들어있는 상태였는데 일명 갭 투자로 진행이 됐던 거래 소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8억 2천에 나와 있던 물건인데요. 조금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이
조건이 좀 있다 보니까 약간 나온 지 조금 시간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매수분하고 인연이 되어서 거래가 이루어진 소식이라 이편의 세상 다산도 현재는 이제 8억 초반 물건들, 즉 8억이나 8억 한 2천 사이의 물건들은 거의 빨리 소진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승한내들 센트럴에서 또 30평에서 최근에 토요일 날 거래 소식이 확인이 되는데요. 유승한내들 센트럴의 30평은 세대수가 80여 세대 정도밖에 안 되죠. 그렇지만 이제 평면이 워낙 좋아서 보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좋은데요. 굉장히 상태가 좋은, 또 조망도 좋고 좋은 조건의 물건이었습니다. 7억 7천에 거래가 된 것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사 물건들은 거의 대부분 호가가 7억 8천 9천 정도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편의 시장 자이에 7사 타입 30평으로 조금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물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좀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유승한내들 센트럴의 34평에서 또 한 건의 거래 소식이 있는데요. 직전 거래가보다 높은 거래가입니다. 8억 3천을 조금 넘긴 거래 금액으로 거래가 돼서 또 유승한내들도 이제 8억 초반대 물건들은 조금 층이 낮거나 그 다음에 또 좀 조건이 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물건들은 아직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산자의 아이비플레이스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전용 84 타입에서 10억 2천대, 10억 5천대 실거래가가 올라오고 있고요. 11억에 거래가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실거래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양수자의 리버팰리스와 힐스테이트 다산. 명실상부한 지금 리딩 단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단지들입니다. 리버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독보적인 그 수변부의 15층 건물로서 여유로운 조망을 가지고 있고 여유로운 분위기를 자랑하는 단지이죠. 9억 6천대 거래 소식 또한 들려옵니다. 이것도 이제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거 우리 같이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힐스테이트 다산에도 7억 초반대 거래는 확인이 되고 9억 초반대 거래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8호선 개통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다산 신도시의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에 잘 맞춰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은 어떤 게 있는지 꼭 오셔서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조금은 더 빨라지고 묵직해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8호선이 8월 달에 땅 하고 개통이 되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다산을 주시할까요? 자, 그러면 실거래가가 이미 올라와 있는 매매, 전세, 월세 실거래가 정리된 표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5천 건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상승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작년의 상승이 급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였다면 올해의 2차 상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은 전세가 상승,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영향이 있죠. 아울러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생산, 소비, 투자 3대 지표가 5월에 동반 감소를 했습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지표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환율만 안정이 된다면 조기 금리 인하론이 언제든지 등장할 수 있고 이는 집값 상승과 연결이 됩니다. 이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인하가 선 반영이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2% 후반대 상품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다산신도시에는 올 여름이 가기 전에 서울 지하철이 개통합니다. 아직 다산신도시를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자, 이 하반기가 되면 다산신도시의 그 진가는 더욱더 뚜렷해지고 짙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